순천만 자벌드 직원들이 부당 해고 사태를 해소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자신들이 고용주가 아닌 만큼 개입할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밀집된 광양에 도시숲이 조성됩니다. 조성 계획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가을 여수 웅천동에서 공사 현장에 흙막이 벽이 무너졌습니다. 원인을 조사해봤더니 부실 시공이 드러났습니다. 목포 시민단체가 시내버스 업체 대표의 법무부 사회활동에 대해 해촉을 촉구했습니다.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사법기관 조사를 받고 있어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순천시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순천만 자벌드의 직원 부당 해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고자들은 순천시의 책임을 요구하며 시청 앞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순천시는 왜 직장 해고 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건지 확인해 봤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노사 갈등으로 인해 운영 중단 사태에 이른 순천만 자벌드. 순천만 자벌드 수탁사 드림잡스쿨은 지난해 11월 전체 직원 60명 가운데 6명을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해고자 6명 가운데 3명은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한 부당해고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순천만 자벌드 직원에 대한 해고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노조가 파업을 3차례 강행하면서 자벌드 측이 2달째 직장을 폐쇄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노조와 사측은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해 상여금 100% 지급과 2달치 임금을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드림 잡스쿨 측은 생활지원금 요구안을 수용했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상여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드림 잡스쿨의 위탁 운영을 맡긴 순천시가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순천만 자벌드 사태에 대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난처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조합법과 자벌드 운영조례, 협약서를 종합 검토한 결과 순천시가 개입할 경우 법률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다만 드림잡스쿨에 대한 법적 관리 감독 권한을 발휘해 정상화 촉구와 협약사항 위반에 대한 경고, 긴급 회계 점검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천시는 제3자 입장에서 수탁자는 수탁자대로 또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서로 좀 쟁점 있는 부분을 서로 좀씩 양보를 하고 접점을 찾아서 하루빨리 직장이 복귀를 해서 원활하게 순천만 자벌드가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림 잡스쿨 측은 2월부터 자벌드를 정상 운영하겠다는 입장. 사측과 노조가 상여금 지급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 고민하는 지역민들 많습니다. 전남에서는 특히 여수와 광양의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는 만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는 줄이고 도심 온도는 낮추는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광양 와우지구의 미세먼지 차단 숲입니다. 도심과 제철단지를 잇는 길목에 축구장 절반 정도 크기로 조성됐습니다. 광양시가 지난 5년 동안 이곳을 포함해 도심 곳곳에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 숲은 모두 20헥타르.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면 미세먼지 25%, 초미세먼지 40%를 줄일 수 있고 여름철 낮 최고 기온을 최대 7도 낮출 수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처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으로 대기 환경 질을 높이고 경관 개선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올해도 도시숲을 조성합니다.
올해는 강양 국가산업단지에 접한 지역인 중마지구와 광명의암지구 녹지대 일원과 율촌 산업단지 일원 7헥타르 면적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고자 하며 올해는 광양시를 포함해 전남 9곳에서 도시숲 사업이 추진됩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지로 선정된 지자체는 전남도 승인을 거쳐 상반기 내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 전남도는 도시 온도를 낮추고 탄소를 흡수하는 데 특화된 숲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단지, 또 공장지대 등 주변에 이제 조성하는 숲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도시열섬 완화 숲인데요. 또 세 번째로는 도시의 탄소 저장 숲이 있는데요. 도심 생활권, 대규모 유유지 등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쾌적한 녹지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숲을 조성하는 것만큼 앞으로의 식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숲 주변의 물길이나 바람길 확보 등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정한 예를 들면 도로 주변에 그냥 가로수 식재 그리고 일정한 권역에 나무들을 그냥 심어 놓기만 하고 이후에 유지 관리하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그냥 나무들이 고사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피할 수 없는 기후 위기 시대 속 숲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전남 곳곳에 조성되는 녹지 공간이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여수시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흙막이 벽 붕괴 사고 원인이 부실 시공 때문이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여수시 조사 결과 건설사 측은 지하 터파기 공사 도중 물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흙막이 벽을 계획했다가 터파기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불완전한 벽체로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흙막이 벽 누수와 토사 유실이 발생했고 토압이 증가하면서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수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설사와 감리사, 공사 관계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입니다. 또 설계 보완과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포 시민단체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지역 회장을 맡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 대표의 해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목포 문화연대는 31일 목포 동부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시내버스 업체 대표가 활동하고 있는 이른바 법사랑위원회 지역 회장직에 대해 해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업체 대표가 상습적인 임금 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조계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휴업 신청과 운전원의 파업, 연료비 체납을 이유로 4번에 걸쳐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목포시가 비상 수송 차량의 운행 횟수와 노선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기존 11개 노선, 전세버스 63대가 투입된 비상 수송 차량을 73대까지 증차해서 운행하고 오감과 부주, 항도여중, 영흥중, 정명여중과 목포여중을 경유하는 2-1번 노선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1번과 1A번, 9번과 20번, 60번 등 5개 노선은 배차 간격을 단축하고 운행 횟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운행 시간표는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대형마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써야 합니다. 관리 주체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따라야 하는 건데 아직은 혼란스럽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를 벗은 채 장을 보는 사람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하지만 마트 안에 있는 약국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약사와 손님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는 다중이용시설로 분류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약국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안에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괜찮지만 마트 안에 있는 약국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대중교통도 상황은 마찬가지. 버스 정류장 곳곳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보입니다. 하지만 버스에 탈 때는 모두 마스크를 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역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이외에도 학교와 학원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병원도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필수지만 1인실 등 독립적인 공간에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불편하겠지요. 쓰다 보다 뭐또 잊어먹을 수도 있고 써야 될 곳을 안 쓰고 뭐 잊어먹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배경 설명과 함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도 없다 보니까 참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신뢰가 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다음에 추가적으로 방역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국민들 아마 방역 당국이 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믿지 못하지 않을까. 3년 만에 해제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하지만 어디서 마스크를 쓰고 벗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기준에 곳곳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정말 실감나는 요즘이죠. 최근에는 연금 개혁까지 거론되고 있어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누적된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당초 계산보다 1년 빨라진 2041년. 기금이 완전 소진되는 건 2년 앞당겨진 2055년이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난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9%로 인상이 됐고 지금까지 25년째 고정된 상태입니다. 2007년에도 급여를 깎았을 뿐 보험료율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보험료 인상은 그만큼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점을 의미하는데요. 연금 개혁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급기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연금 인상은 어디까지나 국회 민간 자문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일 뿐 정부 계획은 아니라는 건데요. 보험료를 더 낸다면 보장을 강화할 건지도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인상하지 않는다면 보험료를 더 오래 내거나 연금을 늦게 받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텐데요.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낼 사람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 연금 제도.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 첫날, 전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는 시점인 지난 1월 30일 여수 129명, 순천 107명, 광양 74명, 목포 63명 등 66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는 없었고 위중증 환자는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양의 제2액화 천연가스 터미널 조성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이날 착공식에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과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광양 제2액화 천연가스 터미널은 오는 2025년까지 9,300억 원이 투자돼 광양 국가산단 부지에 20만 킬로리터 저장 탱크 2기를 갖출 예정입니다. 20만 킬로리터 용량의 액화 천연가스는 전남 전체 77만 가구가 3개월 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가 올해 등록금을 대부분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4년제 국립대 가운데 전남대와 순천대가 학부 등록금을 최대 15년까지 동결하기로 결정했고 목포대도 심의를 남겨뒀지만 큰 이변은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조선대와 호남대, 광주대, 동신대, 남부대 등 다른 4년제 사립대학은 물론이고 조선이공대와 광주여대 등 전문대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